$10,000,000를 주겠다고 해서 서둘러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에게 애정을 보이는 척하는 것이었고 어머니는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수염난 여자를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공장에 전화해서 공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리석음이 가득한 어조로 아들이 정말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거짓말은 그만하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습니다. 입사 3주년 기념일 날 사장님이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장님은 더 부드러운 $10,000,000로 바꾸었습니다. 정말 따끔하게. 핵심을 찔러? 약점을 찔러? 돈 때문에 찔러버린 탐욕스러운 뱀을 찔렀습니다. 릭탐은 정말 시간 관리에 뛰어난 사장님입니다. 저를 민사소송에 끌어들여 결혼하게 했기에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들판의 바람, 수십 장의 사진, 수많은 우표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밖으로 나갔을 때 나는 이미 길러내기 힘든 여인이 되어 있었다. 정말 요정이군. 나는 붉은 시간의 책을 쥐고 있었다. 릭탐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봉황 같은 눈은 살짝 감겨 있었다. 그는 이미 잘생겼다. 봉황 같은 눈은 모두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보조개는 그의 순수함을 더했고 눈꼬리의 눈물 자국은 그를 낯설지는 않지만 슬프게 보이게 하면서도 여전히 잘생겼다. 사실 내 눈은 평범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 게다가 돈벌이도 되는 사람이었다. 요정 같은 드라마가 더 있었다. 나는 집에 가서 청소를 좀 하고 내일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릭탐의 성급한 계획이 단지 가족을 상대하거나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여자는 무서워하지만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내 호기심이 불타오르자 그는 말했다. 머리만 가져오면 내가 다 해결해줄게.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대본대로라면 우리는 모범적인 커플이 될 겁니다. 결국 내가 그를 사랑하든 그가 나를 사랑하든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다 익숙해지겠죠? 하지만 바람은 하늘 끝까지 불었습니다. 루똥! 그는 내일부터 깊어질 겁니다. 그의 머리카락한 오리라도 생각나면 대나무 바구니 속돼지로 환생할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세 걸음 안에 애정을 보여야 하고 그녀의 그림자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맙소사? 왜 평소처럼 안 되는 거죠? 나는 영혼에게 물었습니다. 루탐은 고개를 숙이고 내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은 줄무늬 바다 같았고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장모의 칼 냄새인가요? 그녀의 사정을 듣고 나는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척하는 것 외에도 어머니와 그녀가 택한 수염난 딸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만은 마치 동전을 든 꽃소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나아가는 동안 릭탐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제 탈출하고 싶습니다. 마치 천국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인은 더욱 교활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윅탐은 저를 가족에게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살인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회사 앞에 작은 노란 개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릭탐은 저를 발로 차는 책벌레, 석유 회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화와 소설 속 악당들의 유형을 배우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형적인 움직임은 코를 하늘로 치켜들고 두 손을 거꾸로 하고 노래를 멈추는 것입니다. 각각의 움직임은 저를 중요하게 만듭니다. 제가 방금 함정을 만들었을 때 아윅탐이 와서 말했습니다. 너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아니, 네가 그렇게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어서 엄마가 저를 장애인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 아윅탐과 3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손이 간질간질했습니다. 그것은 독과 같았고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집을 발로 차는 이미지를 유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루션은 이 말을 마주보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저축해. 라고 말했다. 그래, 루션과 내가 문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는 귀족 부인이 보였다. 루션은 시끄럽게 어머니를 불렀고 어머니도 시끄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 사이를 힐끗 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루션이 어머니를 화나게 하라고 한 이후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화나게 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만하지 않은가? 지금 돌이켜보면 루션은 바람에 날리는 군복 같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애정이 별로 없다.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완전히 알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그저 일을 끝내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 사람은 귀족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릭탐이 나를 뒤로 잡아당기며 잘게 썰었다. 마치 그의 아버지가 주인이자 어머니라고 믿고 싶어 하는 듯 나는 그녀를 어머니에게 소개했는데 그녀는 람티엔투엔, 나의 어머니이자 당신의 어머니였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는 나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나 자신을 이용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소름이 돋았다. 엄마, 나는 더 이상 어렸을 때처럼 거만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술을 먹이고 몸을 통제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릭탐이 자신을 이용해야 했다. 그 고귀한 여인은 더 이상 자기 생각이 없었고 일어서서 우리 곁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은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며 나를 바라보았다. 릭탐, 뭐 하는 거야? 관행. 그녀는 그의 어머니가 존경하던 채소인가? 엄마, 그녀는 어떤 의미에서도 고양이가 아니다. 그녀는 내 아내, 내 채소, 나윙나의 일부이다. 앞으로 어머니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천영의 경우 루탐이 사다리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저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전 계단 모퉁이에는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관복을 입고 어깨에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은 그녀의 섬세하고 섬세한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해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아... 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자 루션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후 저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워하며 선발을 통과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 문장을 보자마자 슬픔 3분의 1, 불안 3분의 1, 상처 4분의 1이 섞인 표정을 지으며 마치 큰 선물처럼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루션은 다시 한번 일격을 가했고 그녀는 이미 돌아왔으니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루션을 칭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대하는 건 오직 루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먹었기 때문에 진짜 먹는 사람인 내가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찬 테이블을 보면서도 먹을 수 없다는 이 느낌은 벌을 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7월 중순처럼 긴장되었다. 어머니 릭은 나와 릭탐을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결혼은 그렇게 큰일인데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나와 그의 어머니에게 맡겼다. 릭탐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분명히 마음에 새겼다. 어머니도 미소를 지었다. 그가 정말로 우리를 마음에 새겼다면 그는 이것을 다시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 어떻게 이런 것이 되었을까? 나는 관리의 가십을 외울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나는 항상 학생이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이 소녀는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고 진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어머니, 릭탐은 계속 내려갔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거의 테이블 일정을 잡고 싶어 했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았고 법은 이미 인정했다. 릭탐은 웃었다. 큰 타격이 곧 닥칠 것 같았다. 모두가 서로의 검고 윤기나는 톤을 맛보기 시작했다. 그때 관리의 아픈 여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북쪽평. 북쪽 여자야. 가족을 다치게 하거나 놀리지 마. 그녀는 숨이 막힐 듯했고 그의 어머니는 즉시 동정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릭탐은 계속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야. 너랑 상관없어. 왜 이 문제를 키우는 거야? 나는 자연스럽게 내 정신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느꼈다. 릭탐은 불운한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입으로 공격을 가했다. 릭탐,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아직도 기억하니? 아빠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고 테이블 위의 철판이 3번이나 치솟았다. 이야, 정말 가슴 아프다. 릭탐은 계속 와서 나를 끌어올리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내 사랑하는 아내, 이 식사는 먹을 필요 없어. 나는 그에게 끌려가 3번이나 뒤돌아보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젠장. 그는 맛있는 음식에 질렸지만 나는 아직 질리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기분이 극도로 나빴지만 릭탐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무례한지 물었다. 나는 멈췄다. 내 눈은 완전히 빨개졌다. 오, 내 끙끙거림, 내 엉성한 뺨, 내 건망증이 심한 티에트. 룩탐은 나를 싱글로 만들고 싶어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다음 시나리오를 어떻게 연기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기하기 전에 나는 그의 가족 상황을 이해해야 했다. 지금은 이미 그의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파악했다. 분명 차트롱은 그의 어머니를 좋아했고 그의 어머니는 수엔을 좋아했고
수혜는 룩탐을 좋아했고 룩탐은 나를 좋아했고 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수다스러운 진행자였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행동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뭘 하길 원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제시했나요? 그냥 하세요.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일 필요 없어요. 아빅탐은 단순하지만 명확했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가장 근면한 사람들도 때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요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릭탐의 이 부분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왜 가족과 싸우려고 하세요? 우리는 모두 문명인입니다. 저는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반대 방식을 선택합니다. 저는 가장하는 데 능숙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논쟁하는 데 능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없고 저와 릭탐은 같은 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릭탐은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릭탐은 완전히 변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의 선생님은 땅에 잔디를 쓸었고 저는 그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 삼촌. 이것이 당신이 제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는 베개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마치 네가 계속 내 집에 돌아온다면 나는 장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나는 룩탐에게 물었다. 왜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을까? 어렸을 때 너무 순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장난스러운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싫어진 것일까?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큰 문제로 어머니에게 변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침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먼저 침대에서 잤고 그 사람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흥분되면서도 계속되었다. 구세시, Look Tom, Look Chanchu, Look Mon Fire Moves. 나는 잠들 수 없어. 네가 나에게 말을 걸어. 룩탐은 여전히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의심스러워서 갑자기 고개를 돌렸고 이상한 검은 그림자가 내 앞에 떨어졌다. 루크탐은 나에게 기대어 한 손으로 내 손목을 잡고 위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람티엔건. 네가 한마디만 더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 거야. 정말 우울해.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다. 그 덕분에 나는 그의 우아한 옆모습을 보았고 키가 크고 고든 얼굴은 나를 그 위로 뛰어오르게 샜다. 첫 번째 아이의 가슴이 열려 있었고 나는 침이 흘렀다. 왜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 나는 분홍색을 붙잡으려 했다. 그때 나는 누가 누구에게 말할지 몰랐다. 야, 내가 꽃을 물려고 할 때 문이 열린 요정. 나와 루크탐은 둘 다 웅크렸다. 내 눈썹을 잡고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너는 누구야? 그는 검은 우산을 켜고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 아! 문이 있는 요정이 멈췄고 크로스버스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루크탐, 너희 둘은 아직 자고 있니? 나는 눈길을 끄는 고기를 계속 보기 위해 각시계를 만들었고 너희 둘을 위해 몇 개 가져왔어. 나는 곧 일어날 재밌는 장면을 바라보았다. 루크탐이 문을 열기도 전에 그는 여전히 내 물건을 만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때렸다. 뭐 하는 거야? 그는 숨겨진 것들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따라간 적은 없지만 이미 그가 달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호기심과 약간의 이해에 나는 동시에 옷깃을 잡아당기며 방랑자 행세를 했다. 이게 괜찮아. 루크탐은 주먹을 꽉 쥐고 가벼운 꽃소리를 냈다. 그의 손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그는 눈을 돌리고 문을 열기 위해 걸어 나갔다. 문이 열렸고 신신은 문 앞에 서서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루션을 바라보았다. 너희 둘이 신경 쓰이냐? 너희가 신경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다가왔다. 루션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신은 무너질 듯한 얼굴로 루션어, 너는 정말 나를 그렇게 싫어하니? 나는 내 엄마가 아니라 네가 싫어. 루션은 계속해서 그녀의 상처에 구멍을 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뭔가 말을 꺼냈다. 시간 낭비였군. 황급히 말했다. 루션은 여전히 표정을 굳힌 채 움직이지 않고 내게 물건을 건넸다. 마침 아내가 배가 고팠던 참이었다. 고맙다. 그는 신신의 손에서 물건을 받아 들고는 걸어갔다가 돌아섰다. 아, 몇 시간 후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부부를 괴롭히지 마. 우리 부부 생활을 망치지 마. 그는 부부 생활의 모든 단어를 훑어보았다. 신신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가슴에는 눈물이 고여 달아났다. 문이 닫히고
나는 그의 옆에 서서 물건을 흔들며 말했다. 루다보즈, 당신은 내가 보기에 사랑이나 애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인이 룩탐이 그녀를 그렇게 심하게 대하게 만든 이유를 모른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룩탐이 그녀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이 집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신인이 너무 잘생겼나? 아니, 그는 나에게 삼키고 굴욕을 주는 미끼 뿌리를 주었다. 나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다이의 스승에게 전생했을 때 왜 황제가 되고 싶지 않은지 알아. 다른 면들은 항상 황제의 이런 달콤한 면을 꺼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베트남과 닭고기를 동시에 먹는 것은 이미 어렵다. 룩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머리가 왜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다. 그는 삼키기를 좋아하는 미끼 뿌리였고 다이의 황제를 생각할 수 있었다. 룩탐은 나를 숭배했다. 흥미롭게도 나는 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고 내가 먹지 않으면 괜찮았다. 그는 미끼 뿌리를 옆으로 치웠다. 나는 고집이 센 남자야. 무시할 거야. 내가 해야 해. 안 먹으면 남의 마음 낭비가 아니겠어. 그의 눈빛은 마치 내가 가만히 서서 그녀가 계속하는 걸 지켜볼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한밤중에 배가 아파. 너무 아파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나는 힘없이 말했다. 루션. 루 형님, 도와주세요. 주사 맞을 거예요. 루션은 내 비명에 너무 감동해서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얼굴이 새까맣게 질렸어. 무슨 일이야?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고통을 이용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루션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 구급차를 불렀다. 나는 그를 껴안았고 눈물이 났다. 그가 그의 가족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면 나는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이 사악한 짓을 하고 주사를 맞으면 도망칠 방법을 찾을 거야. 루션은 나를 위해 심호흡을 하고는 계속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구급차가 왔고 루션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가상 자기 안정은 모두를 매우 감동시켰다. 방에 있던 어머니는 내 할아버지 루크탐을 보고 약간 놀랐다. 무슨 일이야? 루크탐은 멀지 않은 곳에서 생각에 잠기며 ADC에게 물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루크탐이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차갑게 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전화 소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가 1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줄 알았다. 내가 주사를 맞은 직후 그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다음 게임을 하고 있었다. 사람이 되라. 그는 내 반짝이는 눈을 느낀 듯 갑자기 나를 바라보았고 내가 진정되는 것을 보고 진정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되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영원히 잠들게 하려는 거야? 그는 입술을 가지고 내 얼굴을 꼬집으려고 했고 여전히 나와 논쟁할 수 있었고 그녀가 꽤 잘 회복되었음을 증명했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말해봐. 내가 무슨 독을 먹었는지. 루크탐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독살된 게 아니라 그저 논쟁하고 애쓰는 방식이 쓸모없었을 뿐이었다.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누군가 병동문을 열었고 우리 모두는 문을 향해 바라보았고 어머니와 슈엔중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수백만 달러를 빚진 것처럼 보였다. 슈엔중은 지루해하며 붕대를 감았다. 나는 그의 눈으로 루크탐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루크탐은 그의 눈으로 나를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길을 안내하기를 바랐다. 어머니와 슈엔중 그리고 나서 나는 가짜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슈엔중, 너희 둘은 여기 있어. 나는 괜찮아. 그냥 남은 것들은 쓸모없을 뿐이야. 나중에 너희 둘에게 와서 보라고 귀찮게 했을 뿐이야. 어머니와 슈엔중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만약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슈엔중이 입이 10개라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말을 한 후 그녀는 룩탐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슈엔중은 황급히 말했다. 이모, 제 잘못이에요. 밤에 룩탐께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조언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마 죽을 거예요. 정말 품위가 없어요. 확실해요. 저는 비참하고 장애인 2명을 괴롭히고 있어요. 주사를 맞을 자격이 있어요. 겁먹고 저는 가장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품위가 없는 저와 함께 저는 룩탐의 말에 향기를 받는 사람이에요. 쉽고 좋지 않다면 어떻게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룩탐은 손이 많고 멍청해요. 우리는 아내인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몸을 움직였는데 갑자기 그가 애정을 보여서 절정에 달하고 취하게 됐어요. 감정의 우물을 마친 루크탐은 독설가로 변해
방금 수술을 마쳤고 쉬어야 해. 엄마, 아무것도 없으면 집에 가. 내가 여기 있어. 엄마. 엄마는 속으로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어. 일어나서 도움을 요청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녀를 끌어당겨서 여자를 잡아 다시 일하러 가자고. 속으로 엄마는 나와 루크탐을 시체로 보고는 도움을 요청하며 끌어당겨. 그들이 떠난 후 루크탐은 오랫동안 노력했고 봄 향기가 싱글 소파를 만들었고 너무 지루해졌어. 나는 그가 그들과 얽히는 것에 정말 지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나는 갑자기 그에게 미안해졌다. 좋은 가족인데 왜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고 아들은 효도하지 않아. 물론 루크탐의 효도는 어머니가 너무 이상해서야. 야, 루크 사장님. 당신은 지원하지 않아. 그가 곧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 눈물 때문에 눕기 힘들잖아. 그는 나에게 눈물을 흘렸다. 언제 내가 우는 걸 봤어. 그는 약간 짜증이 난 듯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생활이 지루할 뿐이야. 나는 다시 장난치기 시작했다. 물건 가격 보여주는 영화 한 편 주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에게 다가왔다가 멈춰. 서서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두 손은 침대에 얹고 그의 따뜻한 숨결은 내 얼굴에 닿았다. 그는 점점 내게로 다가와 길고 풍성한 속눈썹과 아름다운 눈을 볼 수 있게 했다. 그 눈은 사람을 바라볼 때 매우 다정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그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질투심을 느꼈을 때 음모에 털이 없는 남자가 왜 나보다 더 아름다울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어떤 헤어 제품 써. 그는 흥분한 듯 보였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물었다. 배에 털이 있는데 아직도 어떤 헤어 제품 써. 내가 뭘 더 물어볼 수 있을까? 나는 순진해 보였다. 그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배에 머리카락이 엉키고 그녀는 때때로 정말 똑똑했고 때때로 길을 잃었고 나는 그녀가 정말 똑똑한지 아니면 그냥 멍청한지 알 수 없었다. 글쎄, 나는 꿰뚫어 보았다. 지금 내 보라색 맥박이 그랬다면 확실히 180이 넘었을 것이다.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었다. 부자이고 잘생겼으며 책처럼 담배 피우는데 익숙한 남자를 누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저 그와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고 결코 희망이 없었다. 한동안 병원에 있다가 마침내 집에 가기를 기다렸다. 차가 집 앞에 멈췄고 나는 그저 땅에 닿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나는 즉시 집게로 잡혀 피가 날 정도로 겁을 먹었다. 뭐 하는 거야? 너는 여전히 약해. 네가 나를 집어들었다. 네가 말했지. 내가 네 손을 꼬집었고 인간 언어로 말했어. 내가 네 손을 빨갛게 꼬집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내를 봤어. 좋아. 나는 너를 바라보며 몸을 기대고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멈췄다. 안에 있던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당나귀 얼굴보다 더 길어질 듯했다. 차의 눈에는 약간의 아기가 가득했지만 곧바로 부드럽고 이해심 깊은 표정을 되찾았다. 루크통, 아직 안 끝났어. 누군가 불러서 이야기하게 해. 루크통! 실패하고 돌아서서 위층으로 올라갔어. 방금 퇴근해서 기운을 좀 차려야 했어. 네가 외부인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었지. 그만해. 안에 있던 어머니가 식탁을 쾅 닫고 돌아와 일어서며 말했다. 루크통, 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해. 네가 나한테 잔인하게 구는 걸 왜 하냐. 난 내 아내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넌 다른 여자를 찾아서 날 화나게 하는 거야. 쉐디에는 뭐가 문제야? 그녀는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모든 걸 잘하는데 당장 이혼해. 쉐디에는 차라리 너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줄 거야. 이런 기회라니. 룩탐이 쉐디엔을 쳐다봤어. 생각할 필요도 없지.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가족에 대해 좀 말해줄 수 있어. 정말 궁금해. 룩탐과 그의 어머니는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어머니는 없는 것 같아. 그때 내 눈이 번쩍 뜨였어. 룩탐 나를 비웃으며 웃었다. 고양이가 아직 거기 있다는 말 알아. 나는 아이 목소리로 말해. 리까 라고 말하는 척했다. 아윅템은 마치 나를 땅에 내동댕이치고 싶은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엄마 밑에서 자란 게 아니라 엄마에게 심하게 학대받았어. 마침내 릭템이 내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그는 오늘 방송처럼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릭템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유물로 자랐다.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옛날 옛적에 그의 어머니와 트라는 가벼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그 아이를 키우다가 릭템을 낳아 그에게 맡겼고 릭템은 실종되었다. 나중에 트라는 어머니를 찾았고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를 책임지고 싶어 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릭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고 동의했다. 아릭템은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자랐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것을 채로 걸렀습니다. 마치 강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거액을 주고 해외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모는 마치 비행기가 가면을 쓴 것처럼 떠나야 했습니다. 룩탐은 결국 그가 남겨둔 슬픈 음식 조각만 발견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그 물건이 따갑지 않았을 겁니다. 루션의 목소리는 느렸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미웠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바보처럼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가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큰 경매가 있고 루션은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션 외에도 두 사람은 쉐준이 루션과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Excuse me, 혹시 내가 이미 그녀를 찔렀을까요? 쉐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삼촌, 이모, 루션의 아내라고 해도 그녀를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온 이후로 알게 되었습니다. 루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눈을 굴리는 횟수가 훨씬 늘어났다. 아마 뜯겨 나갈 뻔했는데 루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방금 들어왔다. 루션, 돌아왔군. 사형 선고를 받은 창녀 같아. 손가락을 들어 차에 대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녀는 정말 내 본보기였고 강한 여자에게 거절당하는 건 더더욱 그랬다. 루션은 그녀를 공기처럼 대하며 옆으로 돌아서서 내게로 걸어와 고개를 숙이고 나를 피하려고 작게 소리쳤다. 형님, 정신 좀 차리세요. 다음 날 그는 다시 내 코를 살짝 훅 찔렀다. 오늘도 그 사람 같으세요. 더 이상 비싼 휘발유 살 필요 없어요. 이제 1,000,000원이면 휘발유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연극은 완벽하게 해야 해요. 통처럼 행동하며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사람 있어요. 맙소사! 정말 1,000,000원 가지고 도망치고 싶어요. 엄마는 화가 난 듯 손을 뻗어 나가려 했지만 도중에 돌아섰다. 우리 가족도 유명하잖아요. 다음 주 저녁 식사는 정의는 하원으로 보내야 해. 루크 가문의 명예가 그녀에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방으로 돌아와 앉아 전선이 바뀌는 소리. 내 눈썹 사이로 전깃줄이 움직이는 소리. 그녀가 전선 A를 만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속 전선을 두드렸다. 아니, 방금 그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온몸에 퍼진 술기운이 닭살처럼 달아올랐고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걸음씩 다가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침대에서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이 보였다. 물러설 틈도 없었다. 황금빛 아내는 다시 손을 들어 그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는 다시 내 손을 잡아 가슴에 얹었다. 그의 얼굴은 내 얼굴과 아주 가까이 있었다. 길고 두꺼운 눈썹, 자연스럽게 붉은 입술, 그리고 나를 쓰러뜨릴 만큼 곱고 높은 코를 가진 남자. 정말 마음에 들었다.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게 연극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람틴투옌. 익숙해져야 해. 아, 알았지. 무엇에 익숙해진다는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목이 살짝 말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나는 재빨리 입을 꾹 다물었다. 자기야, 살살해. 내 첫 키스야. 첫 키스를 듣자 그의 검은 눈이 빛나며 자세를 완전히 잡고 입을 다물었다. 뭐 25살이라니. 첫 키스가 아직도 그대로라니. 뭐가 부끄러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리둥절한데 그에게는 너무 거만해. 정말 존경스러워. 대학 시절 나도 그녀처럼 거만했다면 분명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쫓았을 거야. 방금 말을 마치자 그의 검은 눈이 당나귀 얼굴처럼 밝아졌다. 대학 시절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때야 내가 위험한 영역에 들어섰다는 걸 깨닫고 대학 시절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학 시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나는 몹시 궁금했다. 차갑고 잔인한 그의 검은 눈이 어렸을 때 누군가를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 신경 써. 넌 내 땅이야. 길이도 맞춰봤어. 내 성격에 딱 맞고 아무리 잘생겨도 여자들은 못 참아. 그냥 응원만 하는 게 이상해. 1,000,000. 네. 사장님, 조용히 있을게. 넌 태양처럼 빛나.
별처럼 자립해. 모두가 널 사랑할 거야. 나는 흑백이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잘 지낸다. 나는 더 이상 뛰지 않을 때 목욕을 한 후에 거기에 있다. 오늘은 침대에서 잔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한 번에 10번의 교시가 있다. 여긴 내 방이고 내 침대다. 그럼 바닥에서 자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침대 한쪽을 차지했다. 그는 방금 목욕을 끝냈고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풀냄새가 나서 나는 자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처럼 똑바로 섰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잠옷 아래 완벽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물이 켜져 있었다. 아니,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거기에 있다. 나는 잠들기를 기다렸다. 어쨌든 내가 네 옆에 누워있는 한 잠을 잘 수 있었다면 감옥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몇 번째, 팔이 갑자기 내 허리를 잡았다. 나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있었다. 나는 대담할 수 없었다. 너 뭐 하는 거야? 대담하지 마. 그는 내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그녀가 아직 두꺼웠다면 어떻게 할지 몰랐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짐승 같았다. 그는 이상했다. 내 손을 흔들었다. 무덤처럼 장님처럼 그는 정말 짐승이었다. 화가 나서 그를 이끌었고 마음속으로 몰래 저주했다. 나중에 짐승과 함께라면 정말 더 심했을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 있다. 지금 하고 싶다면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신인과 어머니는 특별한 침묵을 심어주었다. 이 침묵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나를 은밀히 두려워할 것이다. 글을 쓸 때 윅탐에게 신인이 나를 찾으러 왔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티엔투젠,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 요아. 동전 몇 개 찾으려고 나는 발로 차는 소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 기억했다. 가슴 앞에서 손을 흔들며 본관 옆에서 그녀는 여전히 곁에서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소녀처럼 룩탐이 내 여자친구인 이유를 알고 싶니? 룩탐이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가면을 쓰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나는 욕실에서 나와서 부드럽게 말했다. 룩탐, 넌 오랫동안 나를 짜증나게 했어. 룩탐은 별일 아니야. 그의 정신은 벽처럼 강해. 어젯밤에 뭐라고 했어? 룩탐이 나한테 밥도 주고 머리도 만져줄 거야. 나도 내 집에서 나가서 도망쳤어. 나는 소리쳤다. 부드럽게 내 머리카락을 망치지 마. 머리 손질을 마치고 나는 다시 아름다운 소녀로 바뀌었다. 룩탐은 마음에 두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아서 나는 약간 당황스러웠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그 후에 그들은 또 무엇을 했지? 나는 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나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내가 수앤리엔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룩탐은 마치 참기 힘든 일이 있는 듯 즉시 침묵했다. 침묵은 인정이다. 수앤리엔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다. 대학 시절 룩탐과 수앤리엔은 함께 공부했습니다. 작은 꽃처럼 부드러운 약한 차가 루션의 날 나타났습니다. 선배가 있었습니다. 루션은 당시 깡패였고 움직이기 쉬웠으며 매우 빠르게 루션에게 설득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루션이 어머니와 매우 좋은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루션은 그 소녀에게로 향했고 사랑에서 소녀로 변했습니다. 저는 루션이 저에게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제 여자친구였고 그가 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람틴투이엔, 당신은 우리와 우리 세상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틀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 위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무료로 일하는 자유계약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루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루션, 저는 항상 당신과 논쟁하지만 오늘은 진심으로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와 수앤리에는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서로 상처 줄 필요 없어. 꼭 그래야 해. 생각할 때마다 울고 싶어. 지난 며칠 동안 릭탐과 정말 애정을 쏟았던 게 수앤리엔의 눈에는 농담이었을 거야. 난 그저 도구일 뿐이지만 정말 몰두해 있어. 릭탐, 이혼하자. 내가 말했지. 다음 주에는 너랑 파티에 못 갈지도 몰라. 그는 곧바로 내 손을 잡았고 조금 서둘렀어. 람티엔토옌?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고 내 눈은 눈물로 가득 찼어. 릭탐, 제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좀 줘. 알았지? 다 망치지 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좋은 건 $10,000,000를 받았다는 거야. 나쁜 건 첫사랑을 써서라도 바꿔야 했다는 거야.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손에 들린 저울을 바라보며 중년 남성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전화해. 이런 생각에 지쳤어. 쉽게 동의할 순 없지만 여기 와서 아름다움과 정신이 넘치는 사랑의 주. 두 번째 아내가 되어봐. 짐승 같은 친구의 눈빛. 너희 둘이 그걸 제대로 했나? 아직 아니야. 응이는 더 분개했다. 한 번은 갚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번엔 내가 졌어. 이 드라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차를 싫어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차를 사랑하고 있어. 젠장. 내가 그들의 관계를 시험하는 도구가 됐군. 다음 날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집 앞에 커다란 버섯이 있는 걸 보고 한 방 날려봤다. 비 오는 큰 해가 일어섰어. 람티엔트위엔?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은 내 냄새를 맡았다. 나는 너와 같다. 너는 술을 마시고 내게 의지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내 입은 익숙한 단어들을 계속 말했다.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고 나를 강제로 취하게 한 후 나는 몸을 굽혀 섹스를 시작했다. 큰손이 빠른 춤으로 루옹투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루크탐은 걱정스럽게 노랗게 질렸다. 너는 멀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다투었다. 사운드.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기회를 잡았고 나는 몇 번 반복했다. 너와 무슨 상관이냐? 피곤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가볍게 춤을 추고 루옹투이를 불렀다. 바로 물을 줬다. 파츠에 제대로 말해야지. 일시적으로는 안 되고 살든 말든. 그는 투이를 집으로 데려갔고 거대한 인간상을 보았다. 입은 다시 똑같았다. 이게 누구야? 투이에게 기사가 존경스러웠다. 투이의 머리에 이빨을 갈고 있는 목소리로 루크탐이 다시 그녀에게 기사가 존경스러웠다. 그의 이름은 릭탐일 수도 있겠지. 릭탐의 얼굴이 빨개진 건 내가 놀린 거였어. 그는 투이 때문에 월급을 뜯어 고쳤고 투이는 대답을 마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탁을 했어. 나는 기절할 지경이었고 달팽이가 들어간 당면을 먹고 싶어. 다른 걸 해. 나랑 자거나 달팽이가 들어간 당면이든. 너는 나를 바라보며 눈이 점점 깊어졌지. 그는 웃으며 나를 소파에 내려놓았고 그의 눈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 람젠도이? 네가 내 몸이 되었구나. 토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를 끌어내리며 네, 제가 정말 그의 몸이 되었네요. 라고 말했어.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그저 위층에서 살며시 내려오고 싶었을 뿐이야. 그가 깊어졌을 때 그는 편안하게 기대어 주의를 기울였어. 하지만 이건 편안했어. 람지엔트웨이. 나는 나와 함께 잤고 고통을 참아야 했어. 형님, 이건 옛날에 횡포한 상사를 부르던 시절이야. 헛소리 하지 마. 누구랑 잤어? 진짜 편했던 건 나였어. 그래서 그는 셔츠를 입었는데 어떤 야생 고양이가 나를 잡았는지도 몰랐어. 나는 그와 함께 기뻐하며 그런 척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우리는 입을 모아 말했어. 그가 깊어졌을 때 너는 그 남자를 달콤하고 분홍빛이라고 불렀어. 키스하자. 눈썹이 많네. 달콤한 남자란 뭐지? 이 온라인 관용구를 모르는 것 같군. 나는 슬프게 말했어. 달콤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름다워서 고개를 숙이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더니 너는 무표정하게 소리내어 읽어. 달콤한 남자, 가죽이 부유할 때처럼 나무처럼 초대할 때 매우 달콤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내가 틀렸어. 너가 가까이 왔고 너의 눈은 온화하고 부드러웠어. 린첸 취한 너의 눈에 나는 좋은 남자야. 맞아. 나는 큰 눈으로 너를 바라보았어. 오랫동안 노력했어. 린티안 취한. 너는 이미 어른인데도 여전히 발로 문제를 결정해 처음부터 나를 놀리고 있어. 나는 선을 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첫사랑, 내 눈을 읽고 바로 너야. 린티안 취한. 너는 내가 3살짜리 선을 넘는다고 생각해. 너는 대답했어. 나는 1살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무엇을 믿었는데 나중에 내가 말했고 너는 믿지 않았어. 소위 가깝고 먼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탐이 계속 나를 유혹했을 때 그녀가 이미 천둥을 그렸던 몇 마디가 있었고 과거였다면 그녀는 배신자였을 거야. 그런 다음 많은 소음이 있었고 나는 어느 부분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선을 넘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그의 첫사랑이 나라는 걸까? 그 대화가 끝날 무렵
나는 그의 기대에 찬 눈빛 아래 한숨을 쉬었다. 이 가짜 남자도 진짜 사랑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다시 간청했지만 그에게 뒤집혔습니다. 다미람 젠투옌. 네가 계속 짝이 아닌 말을 한다면 이 가짜 남자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결국 나는 룩탐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이유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직 행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가 이미 $10,000,000를 받았으니 내 양심이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불이 타오르고 계속 아플지라도 그가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팔 줄 아는 가짜 남자. 어린 소녀인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어머니와 나는 손을 맞잡았고 그들의 얼굴은 구리 냄비에 묻힌 돌처럼 냄새나고 딱딱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깊은 곳이 없을 때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깊은 곳이 내 손을 꽉 잡고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중에 다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전염병을 심어놓고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셨는데 뭐라고요? 두 분이 재혼하셨다고요. 깊을 때는 결혼을 나중에 선물로 여기는 거죠. 물론 결혼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전체가 그의 집이잖아요. 이혼과 재혼은 그의 잘생긴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묻혔을 거예요. 깊을 때는 웃지만 눈은 웃지 않는 게 어머니가 저를 제가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낫죠. 제 여동생이 바로 눈물을 흘린 그 사람이요. 깊을 때는 나중에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사는 게 좋았는데 책에서 배운 게 깊을 때는 나중에 생각하라고 하셨지요. 이번 생에서는 마음이 순수한 여자예요. 제발 이 집안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마음속에 돈이 많아요. 두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한마디. 너무 재능이 넘쳐요. 누가 오를까요? 오후 3시 전에 이 순간이 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저와 TN2에는 영원히 청소할 거예요. 지금 당장 반항하고 싶을 때였다. 결국 엄마는 이길 수 없었다. 엄마의 얼굴은 갑자기 무서운 마녀처럼 침울해졌다. 너는 내 아이야. 내 말을 들어야 해. 탐이 내 손을 놓았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었다. 아무런 관계도 없이 떠나라고 했다. 무슨 관계로 나를 조종하는 거지. 남의 삶을 이용해 먹고 사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너. 엄마는 가슴에 술을 가득 채웠고 그 사람은 잠에서 깨어났다. 의심스러웠다. 그는 여전히 뭔가 말하려고 했다. 나는 재빨리 그를 붙잡고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격분한 나머지 그의 눈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즉시 말을 멈췄다. 그는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이 집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그 순간 탐은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겨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차지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가족이 그렇게 잘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를 꾸짖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에게 국수 한 그릇을 끓여줄까 말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잠시 후 나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달팽이가 들어간 당면만 아니면 된다고. 그는 여전히 그 달팽이가 들어간 당면을 언급했다. 내가 그의 집으로 이사했을 때 그는 매일 아침 해산물을 요리했고 나는 달팽이가 들어간 당면과 썩은 국수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나는 부엌으로 몰래 들어가 한배치를 요리했다. 요리를 마친 후 나는 루탐의 발견에 놀랐고 즉시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자마자 루탐은 요리하면서 물었다. 린 텐치안, 화장실에서 뭐 먹고 있니? 나는 그에게 토마토 국수 한 그릇을 요리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예전에는 토마토 국수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녀는 그가 가슴 아픈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번 딱 알맞게 익었다. 나는 정말 그를 놀리는 방법을 모른다. 나는 몇 명의 형제와만 춤을 출 수 있으니 나중에 그에게 요리해줄게. 알았지? 가슴 아픈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요리해준 것이 그저 그러므로 아마도 나는 1년 더 연습해야 할 것이다. 그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린텐취안, 고맙습니다. 우리는 친구인데 왜 예의를 지켜야 합니까? 나는 몇 명의 형제와 춤을 추었고 그는 눈썹이 검고 소리를 내며 매달렸다. 나는 목을 뒤로 젖히고 몰래 몇 명의 형제와 춤을 추고 나서 말했다. 우리는 부부인데 왜 예의를 지켜야 합니까? 그제야 그는 계속 행복했다. 속담에 호랑이가 사나우면 새끼를 죽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속담은 집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계획이 공개되던 날, 조직 내 업무 불확실성 때문에 공동 관리자는 그를 몇 번이나 해고했을까요? 대기업의 부장은 눈앞의 자리에서 출세주의자이자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을 손에 쥐고 있으면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당신을 살 수 있겠죠.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웃다가 잊어버리고 정보가 들어오면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가족이 닭고기 국수를 먹었을 때를 떠올렸는데 지금은 아주 가난해졌지만 당신은 여전히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왜 이렇게 가난해졌지? 나는 그의 가슴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내에게 회사에서 쫓겨났고 모든 재산은 짐승에게 빼앗겼다. 그는 내 머릿속에서 춤을 췄다. 린텐시안, 당신과 함께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살만 찌고 머리는 안 자라는 거지? 또 나를 가리키는 건가? 그는 나를 바라보며 냄새를 맡았다. 그는 세 줄로 서서 자신을 내쫓을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요점을 짚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간식을 주었고 어머니는 그와 몰래 이혼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린텐시안,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생각해야 돼. 그가 나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간청했다. 이미 너무 늦었다. 아이를 낳은 모든 사람이 어머니가 될 만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나는 멈춰서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엄마, 어른이시니까 존경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비밀을 지킨 건 엄마 탓이 아니에요. 아이를 떠나라고 하면서도 키우지 않았잖아요. 도대체 뭘 키우는 건지. 서로 의지하며 살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위해 모든 걸 망가뜨리고 심지어 당장 놀게까지 시켰잖아요. 엄마가 한 짓이 엄마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엄마한테 물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진 않았지만 아이만큼 잘 키우진 못해요. 아이가 작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어디서 온 건지 나중에 제 옷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이는 평생 엄마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웃었어요. 사실 비밀이 엄마가 키운 게 아니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더 이상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악수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상스러운 말 없이 칭찬하는 법을 배웠어요. 잘했어요. 제가 돌아서는 걸 보고 엄마가 뒤에 서서 말했어요.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어깨를 으쓱했다. 후회할 게 뭐가 있겠는가. 이미 너무 성가신 작은 종양을 제거했으니 행복해야지. 새 회사가 등록되고 통이 직원 모집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 회사의 전형적인 직원의 태도를 보면 그가 나를 부장으로 어쩌면 부서장으로 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마케팅 매니저를 맡아달라고 했다. 나는 운이 좋기를 바랐지만 그는 내가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단 한마디만 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너무 기뻤다. 통이 왔을 때 그는 한밤중에 눈을 뜨고 사랑의 말을 건네는 사장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었다. 그는 정말 피곤했다. 심지어 쉬는 시간 넘게 잠을 자지 않고 일한 날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방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위해 바로 잠을 자야 했다. 그는 꽤 능숙하게 나를 코코넛 아래로 끌어내렸다. 오빠! 나는 그에게서 은은한 그림 향기를 맡았다. 그의 목소리와 내 손까지 닿았다. 위대한 천상의 선택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 무엇으로?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삶에서 절제된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을 만나 인생은 증오와 수치심뿐 아니라 희망과 기쁨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때 갑자기 그가 말했다. 어리석군. 그는 조금 당황한 듯 돌아섰다. 나는 사장의 입을 비난했다. 그는 금세 잠이 들었고 나는 그의 발을 덮어주고 잠든 그의 얼굴 끝을 바라보며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나중에 나와 함께라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회사가 문을 연 날 우리는 부모님을 초대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옹졸한 아내였고 항상 부모님과 마주해야 했다. 예상치 못하게 몰래 그리고 동시에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온 세상이 그녀에게 속은 것처럼. 그녀는 어둠을 보자 눈물이 가득 고였고 표정은 시체 같았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어둠. 오늘은 내 새 회사와 TN2N의 개업일이야. 오늘은 교활한 짓을 할 날이 아니야. 네가 어둠이라면 앞으로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처리하겠어.
나는 그녀 옆에 서서 악어처럼 행동했다. 사사이,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그렇게 거만하게 굴지 마세요. 사람들은 손님으로 오는 거예요. 손님이라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어둠은 계속 손을 놓지 않았다. 세니는 당신의 회사가 점점 더 알려지기를 바라는 듯 말했다. 어둠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몇 마디 더 해도 괜찮다는 뜻이었다. 예를 들어 나와 티엔투엔이 곧 아이를 낳고 노년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뜻이었다. 어둠은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어 돌아서서 떠났다. 나는 어둠을 칭찬하기 위해 박수를 쳤다.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수도의 거장이 틀림없다. 잠깐 혼자 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왜 굳이 그 드라마를 도와야 할까? 맞는 말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좋아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작고 너무 깊이 숨어 있었다. 엄마는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방역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는 너무 멀리 있어서 마치 마녀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화를 터뜨릴 수 없었다. 나는 엄마에게 다른 중요한 손님들을 만나러 가라고 했다. 엄마에게 이성적으로 말하겠다고. 엄마, 오늘 축하하러 오셨잖아요. 나는 엄마에게 환영해 달라고 했다. 엄마는 차갑게 웃었다. 그저 작은 모임일 뿐인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니? 이 사람이 내 엄마다. 어떤 아이든 자기 자식이 착하기를 바라지만 항상 나를 도구처럼 대했다. 아이를 통제하고 싶었지만 그 전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미소를 참으며 우울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우리 회사가 오래 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며느리가 가난하더라도 저는 그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떠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관심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논쟁조차 희생할 수 있습니다. 비밀, 자신감에 대한 사랑은 항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무관심하게 은밀하게 우리를 꿰뚫어 보지만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결정을 내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넘어가자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을 무시하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 이 단계를 건너뛰고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비밀스러운 사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똑똑하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당신은 정말 바보입니다. 저를 한 걸음씩 유혹하지만 저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형, 내가 들어가 진실을 말해. 그럼 네가 나한테 연극에 넣어달라고 했지. 네가 진지했을 때 그냥 네가 물 근처에 있을 때 배를 낚을 수 있다는 걸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토끼가 널 좋아한다면 뭔가 수상한 게 있어. 내가 널 끌어당겼어. 더 이상 가장하지 마. 네가 공부할 때 너와 남편은 어떻게 됐어? 넌 온통 험담뿐이야. 난 험담꾼 같아. 빨리 말해. 말하고 나서 나는 시간을 따라갈 수 없었고 너와 춤을 추어야 됐어. 동정하기 위해서 친구야. 넌 정말 백만장자야. 네가 공부할 때 네가 남편을 완전히 몰랐을 때 그 후에 너는 우연히 남편이 네 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 그때부터 남편은 너를 따라가기 시작했어. 비록 남편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고 너를 직접 사랑하기를 거부했지만 그녀는 그 장면에 거부감을 느꼈고 너를 따라가는 행동을 단호하게 거부하기 시작했지. 이야, 나는 그것을 내 남편의 허벅지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랑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본 적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캐릭터인 위안샹이 허벅지를 잡고 라이브 방송을 올리는 것을 알 거예요.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은밀히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저 자학적이고 자기 영의적이며 최대한으로 의욕적일 뿐이에요. 그 당시 도담은 연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만남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전교생이 이 두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저 전교생이 이 커플을 응원하고 지지했을 뿐이에요. 도담의 얼굴은 움푹 꺼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가 그녀와 왓이 어떤 성격인지 몰랐다면 그는 여자가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목이 메어 그에게 공감했고 도담은 다음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마라고 노래했어요. 내 뺨을 찔러도 괜찮아. 이번에는 MCM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